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최근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예.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내릴 거냐. 근데 관련해서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예. 구속 취소로 윤석열이 석방이 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주장을 합니다. 그 법률가이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장동혁 의원의 이런 주장이 예.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우선 장동혁 의원도 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각하는 재판에서 예. 실질적인 본안에 들어가서 내용에 들어가서 심사를 안 하고 네. 들어가지도 않고 각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각은 심사해 보니까 재판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네. 이 탄핵 심판에서 보면 장동혁 의원이 예. 각하를 주장했다면 예. 지난번에 장동혁 의원뿐만 아니고 국힘에서 82명이 헌재에 각하해달라고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맞고 내란이 네. 맞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예. 절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각하해 주세요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네.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철회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공수사실의 동일성이나 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이 공수사실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내란죄였는데 이것을 내란 혐의로 내란 행위로 바꿨으니까 내란 행위로 바꿨으니까 이게 동일성에 위배된다. 공소사실에 각하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요. 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내란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탄핵 예. 심판은 징계 재판이지 형사 재판이잖아요. 예. 네. 두 번째는 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하고 헌법 재판하고는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회사에서 네. 회사에 불을 지르거나 횡령 사건이 있었다. 예. 그러면 회사에서 그 직원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예. 물론 형사재판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처벌하는 것은 형사재판 문제고 예. 여기서 불난 사실, 예. 그다음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만 예.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의원들 말처럼 각하 주장한다 하더라도 네. 공수처 증거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 증거를 따질 때 철저하게 따집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거냐. 두 번째 진술을 하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한 거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한 것이 맞느냐. 네. 다 읽어보게 만듭니다. 예. 그런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기 때문에 예. 적법성, 수사권, 뭐 위법 수입 증거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위 얘기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에 의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 그게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날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세 쪽짜리를 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설령 위와 달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것은 법원이 벌써 세 차례나 수사권을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직위원 판사가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속 취소로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논리를 장동혁 의원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소기각이 됐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헌재가 당황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직위원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맞는 소리입니까? 그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예. 이 법원하고 예. 헌법재판소는 예. 전혀 별개의 기관이고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결정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네. 그런 법원이 무슨 결정을 하든가 말든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길을 갑니다. 헌재 길을 간다. 예. 저는 일단 직위원 판사의 해설 자료를 보고 느낀 게 어떤 것 같으냐면 옛날에 김재규 재심까지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들은 겁니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 가로 그건 잘 닫고.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예. 김재규 사건은 그 예. 당시에 전두환의 예. 보안사 수사단에서 특수부 합수본에 수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직무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예. 가혹행위를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고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문. 예.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재심 사유 문제를 40년 후에 제대로 또 이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